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이사 올 집을 보러 왔다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밴쿠버도 학군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. 밴쿠버에도 학군 좋은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그곳을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밴쿠버에서 학군 좋은 곳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제 예전 영상을 보면 학교의 순위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. 거기 사이트를 보면 50이, 그러니까 밴쿠버 전체에 엄청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 순위가 50위 안에 몰려 있는 지역이 있어요. 근데 거기가 어디냐? 바로 UBC 근처에 있는 밴쿠버 웨스트입니다. 어, 웨벤하고 밴쿠버 웨스트는 틀려요. 웨벤은 밴쿠버 메인에서 위로 올라가서 있는 게 웨벤이고요. 그리고 밴쿠버 메인의 웨스트 쪽에 있는 게 밴쿠버 웨스트입니다. 밴쿠버 위스트는 약간 도시 느낌이라면 밴쿠버 웨스트는 교육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학군이 우리가 말하는 강남 8학군? 밴쿠버의 강남 8학군? 네.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주변 엄마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데요. 네. 밴쿠버의 8학군은 바로 UBC 근처에 밴쿠버 웨스트입니다. 대학도 잘 가고요. 애들 학업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들이 점수를 좀 잘 안 주시지만 그래도 공부는 많이 한다는 거. 그래서 대학 가서 좀 고생을 덜 한다는 거. 대학 가서. 그래서 대학 가서 고생을 좀 덜 하고 캐나다 하면 사람들이 공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은 틀립니다. 이 지역은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. 내신 따기 힘들고 또 선생님들이 학점을 잘 안 줘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. 그 대신 장점은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또 학급 분위기 좋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치안이 안전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우리처럼 국제학생이 갔을 때 되게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군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물론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도 학군이 좋은 곳은 있어요. 어, 한두 학교 지역별로 있습니다. 근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거나 또 그 밴쿠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또 부촌이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사립이라든가 공립은 어느 정도 순위가 좀 있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순위가 높은 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밴쿠버 웨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곳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중국도 이제 홍콩, 대만 이런 분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서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한국 애가 한 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. 너무 백인만 많은 학교에 이제 동양인이 떡 가면 거기서도 약간의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국 애들이 너무 많은 데 가면 또 한국 그 시스템을 그대로 애들이 하기 때문에 외국은 느낌이 안 든대요.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양 애들이 어느 정도 한 50%가 동양 애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서양 애들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서양 애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없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운전을 못 하는데 어느 동네를 가면 좋겠냐라는 댓글이 가끔 달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를 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UBC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학군이 되게 좋아요.
UBC 근처가 버 웨스트라 해서 그쪽이 학군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순위도 높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고 학교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 내신 따기는 좀 힘든 한국하고 똑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시 안에 두 곳이 있어요. 콘도촌이 있고 또 하우스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콘도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. 여기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, 분들이 교통 문제 많이 물어보시는데, 그런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 이 주변이에요. 그래서 이 주변에는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다면 아이 혼자서도 학교를 갈 수 있고, UBC 단지 안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도 이 콘도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학교가 있습니다. 초등학교는 조금 더 가야 되고요.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많이들 오시고 계세요. 크게 집 종류가 하우스가 있고, 콘도가 있고,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근데 아파트는 거의 이제 드물고요. 아파트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세탁기라든가 그런 형태를 아파트라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요즘은 버나비 같은 경우에는 콘도가 높게 지어진 곳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캐나다의 콘도는 4층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소유주에 따라서 기업이 소유한 콘도가 있고요.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콘도가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업이 소유한 콘도를 살았어요. 거기가 한 1000세대 정도 된 콘도였는데, 기업이 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감정으로 또 좋을 거라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관리가 개인이 소유한 것보다 물론 주인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잘 관리가 안 돼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. 그런 계약을 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2%씩만 올릴 수가 있어요. 사실은 법적으로.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리죠. 근데 기업이라고 해서 저는 2%만 올릴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이상을 올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서도 더 깐깐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걸 봤을 땐 개인 소유의 콘도나 하우스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제 경험상. 그래서 좋은 주인, 왜 깔끔하고 좀 그런 주인을 만나면 집이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주인에 따라 틀리겠지만. 벤조선을 가보시면 부동산 카테고리가 있어요. 거기서 보고선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린 케이스인데, 저는 부동산을 끼지 않고 그냥 1대1 개인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캐나다는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랜딩 서비스를 받아서 전혀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랜딩 서비스를 받아서 했는데 그 집이 이제 살아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1년을 못 채우고 나오게 됐거든요.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동네 알아보고 이제 살아보면서 어느 동네가 좋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제가 부동산도 직접 찾아서 전화해서 아니, 여긴 전화보다 이메일을 하거든요. 이메일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 뵙고 집 구경하고 그러면서 또 주인분 소유주분이 또 인터뷰도 여긴 다 해요.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서류가 있고 또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주인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여기서 알려드릴게요.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꼭 보셔야 되는 게 1년 안에 낸 세금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집문서라기보다 뭐 이렇게 프린트물로 된 게 있어요. 여기 집주인이 누구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. 네,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옛 주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세금 낸 1년 안에 세금 낸 그 영수증이 있거든요.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. 신분증과 같이.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밴쿠버 이 지역으로
유학을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를 밑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문의하셔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